산포도라는 건데요. 일단 이 산포도가 무엇인지 그 용어부터 좀 확인하고 갑시다. 자, 산포도가 아니고요. 산포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산포가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야. 이 도자가 그림 도자가 아니고요. 정도할 때 도자야.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는데요. 자, 주어진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오케이. 산포도는 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는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산포도도 크다, 작다라는 의미로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산포도가 큰지, 어떠한 경우에 산포도가 작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자료 A와 자료 B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A는 뭐냐면 1학기 수학 수행평가 점수고요. 자료 B는 2학기 수학 수행평가 점수라고 봐주십시오. 자, 각각 5회 거친 점수를 선생님이 일단 숫자로 써뒀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얘들아. 자, 자료 A와 자료 B 중 어느 학기에, 자료 A가 1학기고 자료 B가 2학기니까 어느 학기에 성적이 더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개빼들은 당장 각각의 평균을 구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대표값의 대표적인 종류로서 평균 배웠잖아. 평균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자료를 대표할 수 있거든요. 자, 실제로 선생님과 평균 한번 구해보죠. 자료 A의 경우 이 5회 거친 점수의 총 합은 25. 그것을 자료의 개수 5로 나누어 주시면 얼마 나온다? 평균 5점이 나오고요. 자, 자료 B는요. 자, 주어진 자료의 값의 총합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9 하면 25. 역시 5회 거쳤으니까 자료 개수 5로 나눠주시면 평균이 5가 됩니다. 어라, 자료 A와 자료 B가 둘 다 대표값 평균이 같았네요. 이처럼 자료의 대표값만으로 주어진 자료의 분포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둘이 비교하고 싶은데 평균이 같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둘 다 점수가 같은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구분하려면, 뭔가 비교를 하려면 대표값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 산포도라는 거고요. 자, 산포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 A와 자료 B의 분포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어 드릴게요. 자,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것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눈앞에서 한눈에 그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좀 보이게끔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료 A입니다. 첫 번째 몇 점? 4점. 그럼 4점에 점 하나 찍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5점. 세 번째도 5점. 네 번째도 5점. 다섯 번째는 6점 되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자료 B로 넘어가서 첫 번째 2점 받았네요. 2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3점. 그 다음 5점. 그 다음 6점. 그 다음 9점. 요렇게 각각 선생님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뭔가 둘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이 산포도라는 것은 자료에 흩어진 정도라며. 그럼 일단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언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 흩어져 있는 것이 많이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주위에 좀 몰려 있는지 그런 걸 알려면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좀 전에 구했던 평균, 바로 대표값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그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정도를 확인할 거예요. 먼저 자료입니다. 평균이 얼마였지? 5점. 자, 그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5점이라는 평균 주위에 나머지 자료들이 어때요? 모여있죠. 모여있지. 그 5를 기준으로 4점과 6점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좀 몰려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따지자면 몰려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평균에 가까이 있는 느낌 드시나요? 이런 경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산포도가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자료 A 같은 경우는 평균 주위에 그 자료들이 모여 있잖아. 그렇게 모일수록 산포도는 작아지고요. 됐나? 그 다음 비교 옆에 있는 자료 B를 좀 볼게요. 자, 자료 B는 평균이 얼마였어? 동일하게 대표값 평균이 5점이었거든. 그 5점을 기준으로 2점, 3점, 6점, 9점까지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요? 크다. 다시 말해서 평균에서 좀 멀리 자료들의 값들이
흩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도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평균에서 멀리 흩어질수록 떨어질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포도는 커진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얘들아, 산포도는 어쨌든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니까 숫자로 등장할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좀 더 선생님하고 배울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 지금은 그냥 주어진 어떤 자료를,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분포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체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 두 개의 그래프를 던져놓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어떤 상태들, 그걸 보고 아, 얘는 산포도가 크구나, 얘는 산포도가 작구나,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산포도가 작아지는 경우와 산포도가 커지는 경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때? 평균은 어쨌든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잖아. 그 평균 주위에 몰려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료들이 들쑥날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평균의 값과 비슷하다는 거잖아. 이런 경우를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이건 바로 산포도가 작은 경우가 될 거고요. 반대로 평균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막 2점, 3점, 저기 막 9점 막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평균하고 값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잖아.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분포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고르지 못하다. 확연하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I는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분포 상태를. 하지만 산포도는 뭐라고요? 네,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로 나타내는 방법 지금부터 선생님 알아볼 텐데, 산포도의 대표적인 I가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둘 다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